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소식부터 팔로우업 해보시죠. 안보 회의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답을 하면서 여전히 상황이 가변적이다라는 사실을 시사했지만 동시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란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협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협상을 하자고 접촉을 해왔냐라는 물음에는 그러면서도 현재와 일주일 전은 매우 큰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는데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도대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 입속에서도 나오진 않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응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시죠. 기다렸던 FOMC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연준은 최근에 지표들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에서 일제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한 걸로 보입니다. 자, 물론 점도표를 통해서는 연내 2차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난 3월 달보다 더 낮게 보는 매파적인 입장이 강화되면서 증시에는 오늘 새벽 다소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이 크게 있을까요? 이 또한 같이 살펴보시죠. 끝으로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하루 만에 13%가 급등한 이 기업 어디일까요? 힌트는 이 사람에 달려 있겠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최근 2년 동안 20만 원 선을 벗어나지 못했던 네이버가 단 하루 만에 18%나 급등하자 주주들도 이처럼 놀라워하는 반응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선 심지어 20%가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어느덧 25만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물론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기죠. 45만 원에 비하면 아직 절반 수준 정도를 회복하는 데 그치긴 했지만 하루 상승폭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17년 만에 부스팅이 나온 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국민주로까지 불렸던 네이버였는데 갑자기 21년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최근 3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랬던 터라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쏘버린 붐을 타고 더 갈 것인지 여기서 차익은 좀 실현하면서 조금은 눈치를 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재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을지 두 분은 어떤 키워드에 또 중점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만나볼게요.
FMC와 외국인 수급 그리고 국무회의 개최. 국무회의 개최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국무회의가 네. 개최가 됩니다. 이제 추경 때문에 그렇죠. 추경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 20조 내지 21조 정도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많게는 이제 30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논의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경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생 추경안, 개인들에게도 국민 한 분 한 분에게도 어느 정도 돈이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 안건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까지 추가되니까 오늘 어떻게 예정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니터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님, 네. 그 추경안 얘기 들으니까 네. 원래는 유통이나 소비 쪽으로 봐야 되나 싶었는데 최근 흐름 보면은 소비 쿠폰 관련해서 그렇죠. 왜 말씀해 주셨던 네. 코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까요? 그쪽도 괜찮고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민생회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추경안 지금 나온 거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급등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코나이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급등해서 조정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나이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1, 2년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좋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봤고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FMC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난하게는 넘어갔다.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미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결국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기조는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역시나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여름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이겠죠.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갔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가 좀 궁금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일정을 좀 소화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까지도 트럼프의 입장은 또 강경합니다. 그쵸. 지금 파월을 향해서 이번에도 또 약간의 비난의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는데 양쪽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변은 없었고요. 일단 이벤트성으로 잘 소화를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거래일, 그러니까 어제 빼고 그 전전 거래일은 매도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조가 살짝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저께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좀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살짝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다 보면 시장은 결국에는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코스닥 종목들도 따라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시장 좀 강한 종목들 보면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는 주체가 돼서 끌어당기는 효과들이 확실히 있는 증시라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아주 요즘 체력이 우리가 특히나 좋기 때문에 이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굳이 따져보자면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실마리를 찾긴 참 어렵네요. 오늘 새벽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애매한 발언을 했어요. 최종 결정 여부는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
좀 장기화되리라 보세요? 아니면 조금씩 지금 잦아들고 있다라고 보세요? 이번이 진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 지금까지 봐왔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간 기분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계산기를 좀 두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사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란이 좀 물러서는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네.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정보통에 따르면 지금 이란이 뭐 핵에 대한 부분들 다 준비가 아직은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핵 무기에 대한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됐다라고 맹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한 교란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행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또 나오는 속보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1시간 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이란은 백악관에 지금 굉장히 오고 싶어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현실화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트럼프가 성격이 그렇게 느긋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결과가 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시간은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보면 이것을 시장에서 빨리 좀 이벤트성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긴장감을 놓칠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젖어들어서 또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네. 시장에 지금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젖어들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인데 혹시 유가나 방산, 뭐 해운 이쪽에는 짧게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낫겠습니까? 사실 유가는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무조건 아, 저는 특히 우리나라 그래요? 관련된 종목들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예. 이런 종목들이 가장 변동성이 큰데 지금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변동성이 또 역시나 커요.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어려울 수 있어서 단기 변동성을 노린 트레이딩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방사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너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울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뭐 내가 비중이 크고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는 그래도 보유자의 영역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슈죠. FOMC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연준 우리 파월 의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에 또 동결을 했고 사실 이러한 연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만약에 초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쉽게 금리를 인하할 법도 했던 건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반응은 뭐 별로 없었어요. 그쵸, 네. 오늘 우리도 네. 비슷할까요? 네, 이제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분 본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구했는지 예? 구했다. 정말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예, 저도 다음 생에는 좀 트럼프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이번에도 금리를 2%까지 낮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국의 트럼프나 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정말 황소고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4번을 계속해서 고정을 했는데 동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앞으로의 이슈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3월 달에 미국의 성장률이 한 1.7%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1.4%나 1.3%까지 경제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밑에도 하단에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지만 7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빗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FOMC 회의에 들어오는데 FOMC의 의원들이 기본으로 연준 의원이 7명, 파월 의원 포함해서 7명이고요. 그리고 각 지방의 그 연준
여는 총재들이 네. 총 12명이기 때문에 19명인데 19명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19명 중에 12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에다가 모눈종이에다가 찍어요. 어떻게 금리가 될 것인가 찍었는데 이번에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그러니까 기존에 동결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4명이었는데 절반 이하였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절반 이상, 12명이니까 6명이 절반인데 7명이 금리 동결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빗나갔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SEP라고 그래갖고 앞으로의 이제 경제 전망이나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그게 SEP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재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4.25에서 4.5 정도 되는데 3.9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7월은 아니겠지만 연말 가면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25베이스 포인트로 내릴 건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많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인데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도 아니고 이란도 아닙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란을 완전히 그 이란의 대통령을 바꿔버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꿔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자꾸 나올 때마다 좀 짜증나요. 왜냐하면 전쟁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사실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가 좀 악재이고 조금 열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악재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작년 9월, 10월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조방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조선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악재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돈이 풀리니까 실적도 좋지만 유동성 장세에 맞는 어떤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한 또 핀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혔던 기업 바로 여기죠. 네이버입니다. 와, 네이버 주주분들 어제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1년간 마이너스였는데 하루 만에 13% 급등을 하면서 17%죠.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붐을 보면 충분히 들어갈 법한데 또 뭔가 네이버는 우리가 항상 그 어려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다 멈추고 가려고 하다 멈추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네이버가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 상승치가 맞아요. 어저께 하루 만에.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 한 7% 정도 오르는 걸 보면서 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7%나 가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의외였던 거는 지금 앞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초대 AI 수석을 네이버 출신이다. 그러니까 배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주도 AI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창시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 인물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원래 그 전날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전날 움직였어야 되는데 다 나오고 나서 다 가네요. 나오고 하루 이후에 좀 움직여서 네. 저도 그 부분이 의외이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네이버가 지금 정부 측에서 16조 원을 5년 동안 AI 쪽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네이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는 좀 특이한 부분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던가 네이버와 협업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또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세를 좀 이어가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사인앱 소프트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카페24라든지 그리고 알체라나. 네, 네. 알체라, 신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네이버라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흘러갔는데요.
종목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뭐 이슈와 테마를 타고 가는 이런 시세들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은 배제됐던 종목들까지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 하정우라는 그 인물이 결국에는 네이버 주도 하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국가 주도하에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이 뒤처지거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 주도 하에 굉장히 밀어주는 산업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개선세라던가,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을 건데, 지금은 우리가 결과치를 알 수가 없다 보니 기대 심리가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네이버와 같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 저는 지속 관심을 좀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이 가서 좀 더 우리가 이 일정에 대해서 로드맵이 명확해졌을 때 네이버에 대한 그 연결고리, 침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볼만한 기업들은 연결고리 갖고 있는 뭐 신플랫폼이라든지 사인앱소프트 이런 기업들 또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석이라는 인물에 얽힌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충분히 무언가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와, 20% 급등 이후에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안에 구체적인 것들 뭐가 있는지 저희가 좀 뒤에 추려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섹터부터 들어가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과 소버린 AI. 앞서서 네이버도 소버린 AI 붐을 타고 지금 간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하수석의 레퍼런스에 따라서 네이버가 움직였다고 했으면 삼성 SDS도 그의 출신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또 계속 갈 법한데 여기는 또 멈췄어요. 우리 관련해서 소버린 AI 진짜 뭔가 실체가 있는 기업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제 하정우 씨를 2023년 9월 1일 날 이제 조차 모임에서 그 강의를 한번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2년 전이죠 벌써. 근데 네. 그때 하정우라고 그러니까 야,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AI를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와서 이제 패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아주 뭐라 그럴까 그 관통하는 질문이었는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AI 관련된 기업, 오픈 AI나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영어나 다른 기타 언어를 갖고 자국 언어, 타국 언어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AI가 한글만 가지고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때 의구심을 저도 그때 2년 전에 의구심을 가졌는데 2년 지난 지금은 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2년 만에 느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버린 AI로, 그러니까 소버린이라는 거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9년도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자기의 나라 언어를 가지고 워드를 쓰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요, 그죠? 그래서 아래 한글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버린이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에 왜냐하면 이거를 또 뺏겨버리면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또는 구글 같은 그런 AI를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시장을 지킬 수도 있고 국가의 경쟁력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하정우 수석이 이번에 뭐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이지만 이번에 이제 수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총괄하게 됐는데, 그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이버가 원래 어저께 급등을 했고요. 관련 종목들로 뭐 잘 알고 있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솔트룩스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음성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스튜디오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어 처리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는 AI 관련된 거를 이슈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에도 뭐 815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 10,000원짜리 CD였는데 저도 몇 장을 사가지고 주변에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워드 독립을 위해서 한글과 컴퓨터가 그때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때 이제 이천진 대표 CEO였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봉사를 했는데 한컴이 그 이후로도 AI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음성 언어 또는 챗봇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알체라인데 알체라는 제가 2년 6개월 전에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특히 AI 중에서는 알체라고 그 신테카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죠. 바이오에서. 근데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알체레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화재 경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4, 5년 전에 납품을 해서 미국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은 조금 적자인데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공 CCTV를 통해서 뭐 요주 인물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스노우인데 스노우가 갖고 있는 지분을 6.3%의 알체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증손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출산했던 와이즈넛인데 와이즈넛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챗봇하고 그다음에 검색어를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공공기관에 어저께도 하정우 AI 수석이 AI 바우처를 얘기했는데 이미 공공기관 AI 바우처를 지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종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네이버와 그 투자 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금 솔트룩스부터 한글과 컴퓨터 알체라 와이즈넛까지 잘 정리를 해봤네요. 자, 어쨌든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쪽은 어떨까요? 마침 오늘 새벽에 미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서클이 또 한 번 불기둥을 뿜어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어제 좀 반영이 와서 오늘은 이 소식에 뭐 셀온이 나올지 어떻게 반응이 될지 좀 모르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서클 인터넷 그룹이 지금 4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도 원래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제 그렇죠. 은행권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나온 소식을 보면 지금 이창용 총재가 약간은 스탠스가 바뀐 모습을 바뀌었더라고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앞으로 쌓아 나아가야 된다라고는 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계와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여전히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과열에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눌림이 왔을 때는 저는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미국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핫한 쪽이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국가들도 이제는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미국이 이제 화폐에 대한 부분들 패권 전쟁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좀 가져올라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추격 매수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눌렸을 때는 이게 단기 테마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장 기업은 어디로 보십니까? 사실 저는 LG CNS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회를 안 주는 기업인데요. 네, 과열에 들어갔더라고요. 어저께 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단일가 매매에 들어갈 건데 네, 이제 또 아톤이라는 기업이 단일가 매매했다가 이번에 아마 오늘 또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인데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LG CNS의 플랫폼이 아마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가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다음 섹터도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과 제약바이오. 먼저 제약바이오는요. 지금 바이오 USA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또 당뇨병 학회 모멘텀도 예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할까 궁금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맨날 문제입니다. 네, 관세를 하겠다, 부과를. 미국이 이제 무역법의 이제 232조죠. 거기에 따르면은 일부 수입 국가에 우리나라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의약품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지난 2월 달에 발표를 했고 5월 얼마 전입니다. 5월 6일 날 의약품 제조 관세 부과하는 거를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효만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FDA가 그러니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관세 부과를 하기 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좀 여유를 달라라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계 기업들, 특히 이제 유럽계 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관세의 부과를 25% 이상 5월 6일 날 서명을 하면서 빨리 FDA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게 실행이 될 거를 의심을 해서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이슈나 또는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지금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장 또 많거든요. 포지션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수출액을 보니까 한 13억 5,900만 달러, 1조 한 9천억인데 15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했던 게 3,3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무려 20배 뛰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빨리 좀 완화되든지 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대한 거를 다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공장에 있는 기업도 하나 어제 힌트를 주셨었는데 예,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끝으로 된 자율주행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은 오늘이죠.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또 로보택시 생산 시설을 오픈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피규어 AI 어제 LG 이노텍 계약건도 있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안에 모비스라든지 오토에버도 다 얽혀 있는데 여기는 지배구조 이슈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모를 주시네요. 네, 자율주행 쪽이 지금은 저는 속도감이 붙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네.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도 있고요. 이렇긴 하지만 단기적인 단발성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 레벨 3단계 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에서도 올해 초에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을 끌어다가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 시장의 확장 이런 걸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부에서도 우리가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살리려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AI라든지 여러 가지 지주사 이런 이야기들,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와 관련된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려고 할 것이 지금 미국에서 커가는 산업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분명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속도적인 부분들이 일시적인 단발성 상승으로 그치거나 그리고 속도가 좀 늦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갈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분 오늘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좀 주시죠. 갤럭시 SM 코오롱 티슈진. 네, 코오롱 티슈진 어제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SM이 섞인 약간 이런 느낌.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STO 지금 지역 앞에 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결국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갤럭시아 SM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12%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숨가쁘게 올라오다 보니 과열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게 그 수급이 SM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지금 오늘 서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탄력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덜 오른 종목들을 포착을 했을 때는 갤럭시아 SM까지 수급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갤럭시아 S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또 추경 이슈로 지역 화폐까지 얽혀 있는 갤럭시아 SM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